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집안 내 응력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가 토질역학이란 뭔가 하면서요. 이런 학기 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토질, 자, 흙에 대해서요. 자, 이 흙에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 힘이 가해졌을 때 이 흙이 어디까지 버틸 건가? 강도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흙이 힘이 가해졌을 때 이게 얼마만큼 주저앉을 건가? 얼마만큼 변형이 생길 건가를 다루는 이런 게 토질역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흙이란 뭔가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흙에 대해서 힘이 가해질 때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힘이라는 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물리랑 약간 힘을 조금 더 다르게 정리한 새로운 물리랑 그래서 우리가 응력이라는 이제 고급스러운 표현을 우리가 써서 뭔가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과목에서 지금 응력이라는 것을 아마 동시에 배우고 있어서,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다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응력이라는 걸 한번 들어본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응력을 다루기 때문에 응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 내 응력을 다루는데 지금 우리가 힘과 응력 그리고 우리가 강도란 뭔가 이런 용어적인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자, 하나의 이런 봉에 어떤 힘이 가해졌어요. 무게를 매달았어요. 자, 두 개의 봉에 힘이 가해졌어요. 자, 그러면 요 하나의 어떤 이런 봉에 힘이 이렇게 가해진 거와 두 개, 이렇게 봉이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힘이 갔을 때 가해지는 힘은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 봉이죠. 하나의 봉에 힘이 가해졌을 때 얘가 쭉 해서 어느 특정한 힘이 가해져서 얘가 파단이 됐습니다.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의 봉에 이렇게 갔을 때 동일한 힘이 가해진다고 하면 얘는 버티고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봉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힘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10이라는 힘이 갔을 때 파단이 됐어요. 자, 봉이 두 개 있을 때는 10이라는 힘이 가면 파단이 안 되고 안정적인 상황에 있을 겁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면 동일한 힘이 가해졌는데 여기는 봉이 하나고 여기는 봉이 두 개인 봉을 썼기 때문이죠. 자, 이게 재료적으로 변했느냐 하면 재료적으로는 변하지 않고 여기서 변한 건 뭐냐면 봉의 개수가 변한 건데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힘이 작용하는 이 면적이 A에서 봉이 두 개가 되면서 두 배 면적으로 작용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당하게 조금 이제 평가하고 싶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힘을 면적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지금 응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리는 힘이 작용하는 면적으로 나눈 양, 이거를 우리가 응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응력 스트레스는 영어로 스트레스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스트레스 우리 많이 이렇게 뭐죠? 스트레스 받는 거? 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눌렀을 때 애가 꽉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우리가 응력 스트레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기본적인 정의는 면적이에요. 어떤 면적이냐?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면적, 요 면적에 작용하는 면적분의 힘의 크기를 이 면적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내 똑같은 힘으로 여기다가 이제 손을 누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힘으로 누르는데 이 볼펜으로 이렇게 10이라는 힘을 눌렀어요. 이게 뭐 조금은 그렇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눌렀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은 요 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여기에 작용하는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자, 똑같은 힘의 크기를 누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볼펜슬 끝이 이렇게 빼쭉합니다. 자, 이거를 갖고 아까처럼 똑같은 힘으로 누른다면 제가 차마 여러분한테 이거를 시연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힘이 상상이 돼요. 아까 힘처럼 내가 누르면 여기는 뭐 상처를 입거나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힘을 가지고 눌렀는데 넓은 면적으로 눌렀을 때와 작은 면적에 눌렀을 때 차이점은 뭔가 하면 지금 뭐냐면 작용 면적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결국은 힘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의 반응의 정도의 차이가 되는 거는 뭐냐면 작용 면적에 따른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게 응력이죠. 이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요 그림으로 아까 그림으로 다시 이제 옵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지금 힘이 W가 무게가 이제 가해졌을 때 요 면적이 A라고 하면 요쪽에서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지금 작용 면적 A분의 W를 나눈 거죠. 요때 작용하는 지금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냐면 면적이 봉이 두 개가 됐어요.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스트레스가 이만큼이면 이쪽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일한 힘이 아까 작용해서 10이라는 힘의 파단이 됐으면 이거는 10이라는 힘은 똑같이 가해졌지만 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얘는 파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파괴가 동일한 응력 상태, 동일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파괴가 일어난다고 보면 지금 요 A분의 W만큼 낮추려면 요 W도 어떻게 돼요? 2배로 우리가 키운다면 이 W의 힘을 가한다면 어떻게 같은 스트레스가 돼서 파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나눈 것이다. 이런 거고요. 자, 어떤 재료에서 얘가 언제 파괴가 될 건가 하는 거는 힘을 얼마나 가했는가에 관련되기보다는 응력이 얼마만큼 가해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자, 이 재료의 강도가 얼마를 갖고 있는데 힘을 얼마를 가하면 얘가 끊어지겠죠. 당연히 끊어지겠죠. 그런데 이 재료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료가 언제 파괴가 될 거냐 하는 거는 여기에 생기는 응력의 크기가 일정 크기가 되면 파괴로 유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변형률, 이쪽 응력을 합의뒀을 때 자, 어떤 재료에 응력을 가게 되면 변형이 쭉 유발이 되다가 이제 파괴가 돼요. 극단적으로 이제 버티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극단적으로 버틸 수 있는 이 응력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strength라고 불러요. 그래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극한의 강도일 수도 있고요. 뭐 강도일 수도 있고, 허용 강도일 수도 있고, 뭐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응력점 이걸 우리가 강도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약간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요 기울기가 만약에 직선으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요 기울기가 여러분들 다른 데서 배웠던 지금 강성도 모듈러스예요. 특히 뭐 이렇게 나타내면 영스 모듈러스하고 이제 칭하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식으로 조금 한글화해서 표현하면 강성도하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티프니스. 엄밀한 의미는 틀립니다. 이 모듈러스와 스티프니스는 약간 다른 건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스티프니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형에 관계된 것들은 우리가 모듈러스는 우리가 강성도 스티프니스와 관련된 거고 어디에 파괴될 건가 말 건가 하는 거는 강도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응력의 개념을 가지고요, 지방공학에서 어떻게 응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뭐 조금 앞서 나가지만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흙이 있어요. 흙이 있습니다.
자,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자, 여기에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이 뭐 하여튼 뭐 1000톤이라고 합시다. 이거보다는 크겠지만 1000톤의 하중이 이제 하중이 이 건축물의 하중이 작용해요. 자, 여기 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쭉 뺄게요. 자, 여기에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에 1000톤이 작용해요. 하중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의 면적이 기둥의 면적이 A예요. 그러면 여기에 집안에 여기에 가해지는 능력이 어떻게 돼요? 자, 시그마는 A분의 1000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흙이 얘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것, 얘기를 단위를 좀 톤 생략하고요. 그 단위를 100이라고 합시다. 면적을. 자, 얘가 지금 100이었어요. 그러면 시그마가 얼마냐면 10이라는 능력의 시그마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흙이 최대로 버틸 수 있는 게 얼마냐면 아까 강도요. 지금 뭐 시그마 얼티메이트 F라고 할까요? 페일리어 상태에서의 견딜 수 있는 것. 얘가 지금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30을 버틸 수 30이라는 좀 나눠서 자, 얘가 2를 버틸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 이 흙이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스트렝스는 2인데요. 위에서 가해지는 능력은 10이에요. 버틸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파괴시키려는 거와 저항하는 놈이 있는데 파괴시키려는 힘이 능력이 10이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2예요. 이놈이 더 커요. 그럼 어떤 결과를 얻겠어요? 우리가 파괴가 되겠죠. 그죠? 2밖에 못 버티는데 힘은 얼마나 걸리냐면 10이라는 능력이 걸리니까 얘는 파괴가 될 거야. 자, 그럼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방법이 뭐냐? 위에 이 1000이라는 힘이 가해져요. 그러면 요게 2밖에 지금 못 견디는데 응력을 2밖에 못 견디는데 자, 여기 있는 내가 면적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키웠어요. 자, 단면적을 지금 100이 아니라 1000으로 내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항하는 건 2밖에 지금 저항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요 면적을 키우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시그마가 100이 아니라 면적을 키웠습니다. 넓혀서 1000분의 1000 됐어요. 그랬더니 1이 됐죠. 자, 그러면 파괴시키려는 능력이 1이 됐고요. 저항하는 건 2가 돼서 지금 저항하는 게 더 커졌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 면적을 넓혀서 얘를 저항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다른 이 토질역학 이후에 기초공학에서 얘기했지만 확대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적을 확대해서 넓혀서 우리가 가해지는 집안에 가해지는 응력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 밑에 이게 여기 면적을 넓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계점이 부닥쳤어요. 그러면 여기는 2만 견딜 수 있는 흙인데 저 밑에 내려갔더니 100을 견딜 수 있는 집안이 있어요. 깊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안반이 이렇게 다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2라는 능력이 면적을 키우지 않고 얘를 쭉 내려서 안반까지 여기들을 도달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하중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파괴시키려고 하는 지금 하중이 얼마냐면 10이라는 파괴시키려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항하는 게 얼마로 아까 2였는데 여기는 100을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깊이를 늘리면서 파괴시키려는 거는 10만큼 지금 작용하는데 저항하는 게 어떻게 돼? 흙을 바꿨어요. 100이라는 게 저항해서 역시 안정적인 상태로 지금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파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응력의 크기다 하는 거를 일단 얘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응력에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돼요? 면적을 이렇게 넓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밑에까지 이렇게 좋은 데까지 안반선까지 이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기둥 짝대기 됐죠? 여러분들 흙 안에 길게 있는 이것 흙 안에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것
뭐 말뚝이야 말뚝. 그래서 말뚝밖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말뚝기초라고 얘기합니다. 또 깊은 데서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가 깊은 기초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이 둘 다 지금 뭐냐면 작용하는 응력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줄이거나 또는 지지력을 키우는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흙에 작용하는 응력이 있는데요. 흙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해해 본 것처럼 이 어떤 뭐랄까요 구조물을 지지하는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또 하기지만 때에 따라서는 흙이 하중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나 하고 볼까요? 자, 집안이 있어요. 흙이 있어요. 그런데 이 흙을 뭔가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구멍을 이렇게 팠어요. 굴착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쳤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굴착된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굴착을 해내는 터를 만드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얘를 터파기 하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흙이요, 이쪽으로 어떻게 파괴되려고 밀죠. 그러면 이 흙은 어떻게 돼? 붕괴가 돼서 자연적으로 놔두면 붕괴가 일어나서 무너져 내리겠죠. 자, 그러면 무너져 내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가 무너지지 말라고 뭔가 이거를 벽체를 가지고 딱 이렇게 옆에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벽체는 옆에서 흙이 미는 힘을 얘가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벽체가 안정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흙이 미는 힘과 벽체가 버티는 힘, 뭐 저항하는 힘과 미는 힘이 누가 더 크냐 이 게임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흙이 자체가 얼마만큼 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흙이 하중으로 작용해요. 자, 이런 흙이 있는데 이 밑에 뭐가 있냐면 하수 관거나 어떤 뭐 이렇게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터널이나 뭐 이렇게 있습니다. 터널에 약간은 틀림이지만 이래 있을 때 흙이 어떻게 돼요? 이 있는 구조물을 밀고 있겠죠. 힘이 가해지겠죠. 흙이 미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 이 구조물들이 이 가해지는 힘보다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파괴가 돼버릴 거고 이 밖에서 가해지는 이 힘보다 저항하는 능력이 더 크다면 안정적인 상태에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저항하는 힘이 이 흙이 도대체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응력을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어떤 작용 면적이에요? 이 면적에 수직 방향으로 위에서 이렇게 그려볼까? 요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 수직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면이 있는데요.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또는 이 면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 수직 방향으로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뭐 수직 응력, 축응력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응력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작용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요 면에 나란하게 힘이 지금 요 면에 나란하게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아까는 요 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치면 요번에는 이 면에 나란하게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힘이 지금 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면에 대해서 작용할 거냐에 따라서 반응은 사뭇 틀립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지금 뭐냐면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수직 응력 또는 축응력하고 부르고요.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영어를 칭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작용면에 대해서 나란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단위 작용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전달 능력하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share가 작용한다. share 스트레스, 축 방향에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축 능력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어떤 이 재료에 이거를 어떻게 그린 거냐면 어떤 물체에 임의의 방향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임의의 방향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힘을 분력을 이렇게 구하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분력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이제 자, 이쪽 수직 방향 노멀 방향과 지금 전단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작용 면적이 A라고 치면 이쪽 방향의 응력은 A분의 N의 응력이 이쪽 방향의 응력은 A분의 S의 응력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때 전단 응력, 나란하게 전단 응력과 이 수직 응력으로 이게 편을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은 지금 두 극단적인 걸로 나눠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우리 전단 응력을 타워라고 씁니다. 타워라고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응력에 대한 거는 워낙에 너무나 빈번하게 쓰기 때문에 이게 전달 능력을 타워라 쓰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냥 거의 이제 약속처럼 씁니다. 그러니까 타워 그러면은 우리는 이 토목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타워 그러면 뭐 당연히 얘는 전달 능력하고 거의 인식을 합니다. 딴 걸로 쓰면 굉장히 헷갈린 거죠. 자, 수직 응력은 뭐라고 쓰느냐? 시그마라고 씁니다. 그래서 시그마 그 슬라이드가 조금 아주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있죠. 시그마는 A분의 수직 응력을 나눈 거고요. 전단 응력은 타워는 A분의 전단력을 우리가 나눈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응력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이해였고요. 자,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토질력학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응력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안 내의 응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안 안에 어떤 응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지금 이런 얘기했죠. 어떤 면에 작용하는 임의 방향의 응력은 수직 방향의 응력 시그마와 수평 방향의 응력 타워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쪽 면에 대해서도 수직 방향 응력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평 방향, 이 면과 나란한 방향의 타워, 이쪽 방향도 지금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시그마, 이쪽도 시그마. 자, 여기 시그마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봅시다. 자, 이쪽 방향의 시그마, 수직 방향의 시그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 V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버티칼이에요. 수직 방향, 시그마 V라고 표현하고요.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능력, 제가 시그마 H라고 합니다. 자, 시그마 V나 시그마 H나 둘 다 뭐예요? 수직 응력이에요. 이게 전달 응력이 아닙니다.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수직 응력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자, 이쪽 방향으로 수직 응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노멀 스트레스가 이쪽 방향으로 있는 게 버티칼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 우리가 시그마 V라고 부르고 이쪽 방향에 있는 거를 시그마 H 수평 응력, 수직 응력. 요거는 요때 수직 응력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고요. 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다 이런 의미. 용어적으로 조금 깔끔하게 정의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 옆에 작용하는 게 뭐예요? 전단 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안이 이렇게 있으면요. 흙이 있습니다. 그러면 흙에 있는 어떤 임의의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수직 응력, 수평 응력, 어떻게 해요? 전단 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고 그거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수직 응력이 얼마냐? 이쪽에 있는 수평 응력이 얼마냐? 여기 있는 전단 응력이 얼마냐를 다 결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단 응력이나 지금 수평 응력이 얼마냐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는 조금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얘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6장에서 강의 주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수직 응력이 얼마냐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전달 응력이 0이냐 수평 응력이 0이냐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지금 이게 계산하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계산하게 될 텐데 지금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수직 응력만 얼마냐 하고 여러분들하고 계산을 하는 방법을 다루겠다. 이런 거의 지금 상황입니다. 결국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 상태가 이러면 이 흙이 견딜 수 있는 강도, 최대로 버틸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얘가 파괴될 거냐 안 파괴될 거냐를 따지고 이런 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변형이 얼마만큼 생기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우리가 따지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거에 가장 지금 첫 출발 기본적인 게 이건 집안 내 응력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